네 번째 강연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우진 센터장님께서 고분자 성형 기반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기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김우진 센터장님께서는 카이스트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LG전자를 거쳐서 현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바이오메디칼 생산기술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럼 김우진 센터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우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오전부터 세션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주제의 어떤 구성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선 두 강연자 분께서는 이제 의약품 위주로 하셨다가 바로 직전에 이제 김태현 본부장님께서는 약간 의료기기 쪽으로 좀 넘어오셨는데 저는 좀 더 의료기기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에서 이제 관련된 의료기기의 어떤 제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부분 중에서도 저희가 주로 이제 최소 침습 의료기기 쪽, 그다음에 이제 그 융복합 의료 제품 중에 가장 지금 시장이 큰 분야 중에 하나인 오토 인젝터하고 프리필드 시린지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처음 보시는 내용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상 위주로 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최소 침습 시술이라는 내용은 뭐 좀 이렇게 친근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혹은 또 비혈관계 쪽에서도 뭐 소화기계나 척추 질환 쪽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개복이나 개흉을 하지 않고 어떤 수술의 위험 혹은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대퇴부나 뭐 아주 그 최소한의 부위에 이제 진입을 해서 어떤 카테터나 혹은 뭐 가이드와이어라고 하는 유도 철사를 통해서 어떤 진입을 하고 병변으로 거기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이런 사례가 이제 거의 큰 대세로 지금 의료기기 쪽에서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제 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탑10 기업을 이제 보시고 계신데요. 모든 지금 기업에서 다 이 중재시술, 최소 침습 기반 중재시술 분야는 다 비즈니스 영역으로 지금 포함을 시켜서 확대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앞서 여러 이제 연자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의료기기 관점에서는 스텐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텐트와 그 다음 세션에 이제 카테터에 대한 제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여기 이제 1970년도에 처음에는 이제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풍선, 벌룬을 활용해서 이렇게 협착된 부위를 넓히는 시술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재협착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면서 이제 이런 80년대부터 이제 스텐트의 어떤 개발이 활성화돼서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그러니까 약물 방출 스텐트가 이제 조금씩 이제 출시가 되었고, 2015년 때는 좀 더 발전해서 이제 생분해성 고분자를 활용한 이런 스텐트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쉽게도 약간 재협착 이슈가 있어서 지금 생분해성 폴리머 스텐트는 지금 리콜을 한 이후로 아직은 이제 시장에서 잠시 이제 홀딩돼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어떤 이쪽 해당되는 분야의 BVS라고 하는 생분해성 폴리머 스텐트의 개발과 또 약물 방출 금속 스텐트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특히 이제 약물 방출 금속 스텐트 시장은 좀 성숙이 돼 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임상의 선생님들도 많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요 생분해성 폴리머 스텐트 시장이 좀 상당히 이제 뭐 지금도 핫하지만 더욱더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 어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금 지금도 이제 시장은 이 약물 방출 금속 스텐트가 좀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글로벌의 시장을 좀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미국과 뭐 일본, 유럽 기업들인데, 대표적인 이제 약물 방출 스텐트를 좀 보고 계시고요. 금속은 보통 이제 현재는 이런 코발트 크롬이라는 합금을 사용을 하고, 스트럿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텐트의 이제 두께입니다. 두께는 사실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약 60마이크로까지 아주 얇은 그런 두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럿이 얇아지면 아무래도 좀 병변으로 어떤 원하는 병변으로 진입을 한다던가 또 혈전 생성을 좀 더 예방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기 때문에 이제 스트럿을 더욱더 좀 작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물이 많이 이제 코팅이 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요. 초반에는 이제 페크리탁셀 같은 항암제로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장기적인 어떤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리무스 계열로 지금은 많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시롤리무스나 아니면 이제 에버롤리무스나 아니면 조타롤리무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약물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릴리즈 레이트는 보통 보시는 것처럼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이제 릴리즈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텐트가 이제 간략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한 페이지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어떤 기구를 만드는 거니까 이런 최적화 단계를 통해서 이제 최적 설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코발트 크롬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런 합금을 이제 관제라고 하는데 이제 관이 뚫려 있는 그 관을 이제 펜토초 레이저 같은 것을 통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실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이렇게 좋은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뭐 계시는 법무처 사업이나 뭐 여러 이제 그 정부의 지원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레이저 커팅을 정밀하게 한 이후에는 이제 보통 이제 기계로 가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버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산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떼어낸다거나 하는 이런 에칭이나 이런 벌을 제거한다 해서 디버링 공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융복합 제품에 이제 맞춰서 이제 이렇게 약물을 초음파 코팅이나 혹은 이렇게 담갔다 빼는 딥 코팅을 통해서 이제 코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약물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제 폴리머와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혼합을 해서 이제 코팅을 하게 되는데, 뭐 여기도 이제 상당히 높은 코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초음파 스프레이 기술을 통해서 아주 파인한 액적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스텐트의 스트럿에 전체를 원주 방향으로 코팅을 하느냐, 이렇게 압노멀 방향으로 하느냐, 사실 이제 이렇게 그 한쪽 면만, 그러니까 바깥쪽 면만 해줘서 혈관에 붙는 부분만 해주는 게 훨씬 더 혈전을 생성을 예방하고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 많이 발전을 시켜 왔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이 약물 방출 스텐트를 잘 큐어링을 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검사, 기계적인 물성 검사도 하고 아니면 전임상 평가나 이런 OCT 같은 이런 술기들을 통해서 이제 밸리데이션까지 마치는 이런 제조 관점에서의 이런 공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융복합 최소 침수 의료기기에서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카테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방금 앞서 보여드렸던 스텐트도 결국에는 병변으로 전달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이런 카테터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카테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도관이라고 표현하는 튜브 형태로 이루어진 의료기기를 이제 카테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카테터나 또 이 카테터와 함께 쓰이는 유도철사, 이런 가이드 와이어들이 항상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서 항상 그 술기를 펼치실 때 이렇게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리고 다양한 진료 분야에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카테터 쪽에서 또 조금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의료 제품은 뭐 지금 2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 이제 우선 카테터 입장에서는 보통 진단을 하거나 잠깐 어떤 다른 의료기기, 스텐트 같은 것들을 전달하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체내에 머물진 않는데, 어떤 약물을 장기적으로 주입한다거나 뭐 항암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빈번하게 이제
넣으셔야 되는 인체 내로 넣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정도 이렇게 거치한 상태로 놔두는 카테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보시는 중심정맥 카테터류들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카테터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감염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주 검증된 약물들, 여기 보시는 뭐 클로렉시딘이라든가 아니면 미노사이클린이나 뭐 리팜피신 같은 이런 아주 검증된 소독제나 항생제들을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이런 제품들도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이제 국산화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 좀 여러 기업들이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스텐트 설명을 할 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모든 그 혈관이 협착됐다고 해서 항상 스텐트를 쓰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임플란터블 디바이스가 인체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 경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풍선으로 이렇게 벌려주고 그냥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약물이 일루팅된 이런 벌룬 카테터를 사용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도 지금 페크리타솔이나 시롤리움스 같은 것들을 이제 코팅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이런 카테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단순 코팅을 했을 때는 어떤 병변으로의 약물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형태의 이런 벌룬 개발들이 뭐 글로벌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 니들 형태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아예 구조적으로 혹은 표면 개지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지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테터들이 또 만들어지는 제조 공정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쪽 분야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튜브형 의료기기 하나일 뿐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융합된 이런 제조 공정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카테터가 만들어지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카테터도 튜브의 단면을 보시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구멍이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런 구멍, 그러니까 루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멀티 루멘이라고 합니다. 뭔가 벌룬을 인플레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또 다른 약물을 집어넣어야 된다거나 뭐 이 안으로 또 다른 카테터나 가이드 와이어 같은 유도 철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루멘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잘 고분자 성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해석적인 측면에서 설계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보시는 이러한 이제 튜브의 성형 사이즈 자체가 정말 크면 4mm, 작으면 0.5mm 정도 수준의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이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압출 성형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튜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튜브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 튜브가 이제 병변으로 혈관이나 아니면 이런 내시경 하로 들어갔을 때 뭐 진입이 잘 되게끔 혹은 또 꺾이는 문제나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카테터 안쪽에다가 이러한 철망 형태의 저희가 브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정을 통해서 철망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서 삽입 그 튜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서팅을 하게 되고요. 혹은 뭐 뇌혈관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더 플렉서빌리티가 카테터의 플렉서빌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직조된 편조된 형태보다는 스프링처럼 이렇게 코일링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코일링 카테터 샤프트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처음에 압출을 통해서 성형을 마치고 그다음에 브레이딩이나 코일링을 통해서 이렇게 철망을 만들게 되면 요 하나의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어셈블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분자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가운데 금속 레이어가 있지만 이제 주로 고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로 다 이제 녹여서 하나의 그 카테터 샤프트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안쪽에는 불 속의 수지인 테플론, 그 PTFE의 아주 얇은 카테터를 위치를 시켜서 그 안쪽으로 어떤 다른 작용, 다른 의료기기들이 들어갔을 때, 카테터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마찰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보시는 보셨던 영상과 같이 이렇게 열로 붙여서 어떤 3중 레이어의 카테터 샤프트를 만들게 되면 어떤 튜브형
그 의료기기의 어떤 기본 핵심 부품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카테터라고 하는 게 같은 종류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경도로 튜브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임상위를 기준으로 가까운 쪽은 상당히 그 리지드한 경도가 높은 튜브를 쓰게 되고, 병변을 닿는 먼 디스탈 파트 부분은 상당히 플렉서블한 그런 튜브를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단차 없이 붙이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런 열이나 레이저를 활용한 이런 웰딩 기술도 함께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융복합 의료 제품 형태의 이런 제품을 카테터를 만들게 되면 뭐 약물을 주입한다거나 또 벌룬 같은 것을 인플레이션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때문에 이렇게 작은 튜브의 이런 사이드 쪽에 이렇게 홀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죄송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드릴링 공정을 통해서 이런 구멍을 만드는 이런 공정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다른 최종적으로 이 카테터에 어떤 약물을 집어넣는다거나 혹은 디스털 팁 쪽에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이제 또 어떤 모양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이런 옆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이런 사실 이제 산업계에서도 많이 쓰는 공정인데 사출 공정을 통해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기다 보니까 청정도나 이런 품질 시스템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서도 이 위에 이제 헤파 필터 시스템이 있어서 이 안이 이제 하나의 작은 클린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청정도와 뭐 품질 시스템인 ISO 13485 기준에 이제 입각해서 이제 이렇게 성형이 되면 이런 사출 부품까지 이제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벌룬을 또 이렇게 뭐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스텐트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 벌룬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제 항혈전이나 항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의약품의 제재들을 이제 코팅을 해서 이제 사용함으로써 이런 기계적 성능이라든가 어떤 그들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제조 공정을 이제 마지막에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토 인젝터하고 프리필드 시린지에 대한 제조 공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프리필드 시린지 기준으로 좀 소개를 드릴 것 같고요. 시장은 앞서서 이제 연자분들께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우선 제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도 이제 이쪽 융복합 의료 제품을 공부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기기 회사보다는 뭐 좋은 그런 큰 제약 회사들이 많고 이미 좀 더 산업적으로도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요 어떤 그 캐리어, 그러니까 이런 컨테이너를 만드는 그 약물을 담지하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공정 쪽에서는 아직도 조금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지금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잘 아시는 이런 BD나 뭐 쇼트사 뭐 이런 회사들이 오토 인젝터나 프리필드 시린지의 그 용기를 만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도 보시면 이제 독일이나 뭐 스위스, 유럽 쪽에 잉글랜드나 이런 쪽 회사들이고요. 국내에는 사실 이제 최근에 뭐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도 조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풍민 파막텍이라는 곳이 이제 그 글래스 시린지를 위주로 많이 좀 발전을 해오셨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마 이런 그 플라스틱 위주의 시린지 쪽도 아마 하고 계신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에이프로젠이나 이런 쪽에서도 하고 있고, 또 많이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이렇게 제약사에서 자체 생산을 하시거나 혹은 또 국내에 이제 이미 이제 모바일이나 그런 핸드폰 쪽으로 많이 이제 금형 사출을 해왔던 이런 주력 산업에 활동했던 금형 사출 기업들과 협업하는 이런 모습을 조금 느낄 수 있었고요. 앞서 제가 시장에서 조금 살짝 넘어갔는데, 지금 약간 추세가 그동안에는 이제 글라스, 그러니까 유리 기반의 프리필드 시린지가 시장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점차적으로 그 포션이 지금 플라스틱 프리필드 시린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우선 아무래도 소재 기술이 많이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들어보셨겠지만 COP, 그러니까 사이클릭 올레핀 계열의 이런 폴리머나 코폴리머 계열들이 더욱더 좀 더 이렇게 성능이 좋아져서 뭐 화학적으로 불활성하다거나 흡수성이 낮다거나 투명성은 아주 좋다거나 뭐 이런 계속 좀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아무래도 설계 유연성이 좋고 뭐 pH 변화 위험이 좀 낮다는 이런 강점으로 좀 더 시장이 커가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동결 건조 등의 어떤 이런 어떤 특수한 그런 공정에서 좀 기계적 물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소재의 어떤 프라이스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지금 좀 발전을 더 해나갈 필요는 있는데, 계속 그 부분들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기업들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나아지고 있다 보니 시장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자를 활용한, 플라스틱을 활용한 프리필드 시린지를 만들 때는 크게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공정을 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 실린지를 만들기 위한 이제 금형을 만드는 공정, 그다음 그걸 실제로 이제 만드는 성형 공정,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필링 공정, 약물을 실제로 탑재하는 필링 공정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아까 잠깐 그 김태형 본부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제 의료기기의 그 품질 시스템의 13485 기준에 많이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용 금형 제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른 그런 지금 주력 산업의 금형 제조와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쪽 산업계에서도 이미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의료기기나 바이오 쪽, 의료기기 쪽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이런 AI나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지능화 설계나 설계나 제조 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그쪽을 저희도 많이 도입을 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좀 제어해서 좀 더 좋은 옵티마이제이션된 금형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진 금형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런 그 제조 공정의 변수를 이제 컨트롤하면서 그 제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그 핸드폰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이미 이제 이런 쪽은 많이 일반화되어서 거의 이제 무인화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의료기기 쪽에 주로 있었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런 쪽에 뭐 주사기나 프리필드 시린지 쪽을 하는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아지는 그런 현상은 좀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좀 제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저희 같은 기관이나 또 우리 뭐 융복합 제품 촉진지원 센터 같은 곳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헤쳐나가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꿈꾸는 어떤 그런 제조 공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독일에 한 1,500억 원 정도 하는 그냥 한 중상위 클래스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리필드 시린지 제조 라인을 이런 셀 형태로 만드는 회사고요. 아예 이 아까 보셨던 셀 안에 이런 사출 공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출을 해서 플라스틱, 뭐 COP 계열의 그런 주사기를 지금 만들었고요. 저 만들자마자 처음에 이제 이것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인스펙션을 합니다. 비주얼로 다 인스펙션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검수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결합이 되고, 또 결합된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비전을 통해서 인스펙션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스펙션이 된 것들을 잘 이송을 해서 이제 그 약물을 주입하기 위한 이제 그 그 패키징을 하기 위한 이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캡을 씌우고, 그다음에 어떤 그 주기를 다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런 패키징을 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이후에 이제 출하가 되는, 이 작은 셀 안에서 사람이 없이 이렇게 다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큰 기업들은 아마 의약품 쪽에서는 좀 많이 되어 있는 걸 저도 이제 봤었는데, 그 전단인 어떤 이런 캐리어를 만들어야 되는 디바이스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국내에서도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이런 영상을 한번 이렇게 공유를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서 실린지가 잘 만들어지면 이제 잘 아시는 필링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디베깅을 하거나 디라이너를 해서
약물을 필링하고 다시 실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쪽 공정에서도 아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내에서 이쪽 공정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아직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이제 의약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지는 제가 안에 제조 라인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쪽 부분도 이제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국내에도 있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외국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제 국내 제약사들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보여드렸던 세 가지 공정이 같이 연계가 된다면 의약품과 함께 이렇게 좋은 그런 컨테이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맺은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의료기기 쪽에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의약품 새로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 산업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걸 좀 다르다는 게 사실 많이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기기 쪽은 죄송합니다. 의료기기 쪽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매일 후작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다품종 소량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디지털 전환이나 진흥 활동에서 좀 제조 공정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져 있고, 기존에 이렇게 좀 잘 셋업이 되어 있는 의약품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면 제조 관점에서도 충분히 이제 고도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